첫 번째는 수레부, 두 번째는 인하도선, 마지막은 접지극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레부는 피뢰침의 가장 윗부분, 그 다음에 인하도선은 중간의 연결 부분, 낙뢰를 땅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지극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전기위험 방지 기술 중 두 번째 챕터 전기화재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화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 중 약 20% 정도 발생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화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화재의 경로별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단락, 두 번째는 스파크, 세 번째는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전기화재의 경로별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을 잘 모른다고 해도 3번을 보게 되면 전압이 낮다 돼 있습니다. 위험할 경우는 전압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고전압이 될 경우 위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에서 적용하기가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전기화재의 원인 중 대표적인 세 가지에서 단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이란 무엇이냐 하면 합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전기회로나 전기기기의 절연체가 전기기계적 원인으로 열화나 파괴로 인하여 합선에 의해 발화가 되는 것을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파크가 발생되는 것, 스위치 개펫이나 콘센트를 플러그에 꽂거나 뽑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위 가연물에 의해 착화 인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부분 목재 벽 또는 천장으로부터 고압용은 1m 이상, 특고압은 2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 이 숫자 부분은 항상 암기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핵심 키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과전류 부분에서 전련 전선의 과전류 단계별 전선 전류의 밀도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착화 단계에서부터 발화 단계까지는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의 범위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고, 자, 밑에 있는 절연물의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전기 기능사나 기사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Y의 종류는 최고 허용 온도가 가장 낮은 90도씨 이하에 해당되며, 이때 Y는 대부분 목면이나 목재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인 H, 18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는 H는 성면 등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온도인 C, 180도씨 초과인 경우에는 도자기나 유리를 사용한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단순하게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Y, A, E, B, F, H, C 순서입니다. 자, 이때 Y, A, E는 한글로 발음했을 때 얘라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보이프렌드는 핸섬하고 큐티하며 키가 180이 넘는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B가 보이프렌드가 되죠. 그 다음에 H는 무엇이냐면 핸섬, 그 다음에 C는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잘생기고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일단 얘는 Y, A, E가 해당되고, 보이프렌드의 B는 B, 그 다음에 프렌드의 F는 F, 핸섬의 H, 그 다음에 큐티의 C,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80이 넘기 때문에 C 밑에 180도씨 초과.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값인 Y 값은 180의 절반 값이다 라는 식으로 암기해주면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90도씨 이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팁을 활용해서 반드시 암기해 줄 것.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누설 전류와 절연 저항에 대한 공식입니다. 해당 부분의 공식은 암기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설 전류에 대한 공식과 절연 저항에 대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누설전류 A는 최대 공급전류 A 곱하기 2000분의 1이다. 이때 포인트는 200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연저항은 이건 쉽습니다. 저항과 전류, 전압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옴의 법칙, I는 저항 옴분의 전압 볼트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전압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를 뜻했고, 그 다음에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간만 잘 공부해 놓으면 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A의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한 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는 몇 mA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것은 누설 전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설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대 공급 전류인 300A 곱하기 2000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0.15A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는 mA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배웠다시피 1A는 1000m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10의 세제곱 m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0.15가 나와서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위 환산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KEC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부분은 한 번씩 꼭 건드려 주기 때문에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SELV와 PLV가 있는데 이때 ELV가 무엇이냐면 특별 저압입니다. 특별 저압. 그 다음에 앞에 있는 S는 안전성을 뜻하는 safety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에 해당되는 DC 전압과 절연 저항 값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내기 좋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필해 설비입니다. 자, 필해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외부 필해 설비와 내부 필해 설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꼭대기에 보게 되면 필해침 뾰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필해침을 설치하는 이유는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낙뢰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먼저 받아서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직경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무엇이냐면 직경뢰가 아닌 간접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역할, 외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수레부, 두 번째는 인하도선, 마지막은 접지극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레부는 필해침의 가장 윗부분, 그 다음에 인하도선은 중간의 연결 부분, 낙뢰를 땅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지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수레부는 가장 윗부분이라고 했는데 수레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돌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도체, 마지막으로는 메쉬도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보는 것이 돌침에 해당되는 것이고 돌출되어 있는 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해침의 설치 장소, 지면상에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설치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전기 설비 및 전자 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쭉 읽어주시면 되고 이때 필해침의 구성 요소 중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나왔습니다. 돌침, 인하도선, 접지극이 나왔습니다. 돌침은 이상전압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인하도선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보내고 접지극은 이상전압을 대지에서 방전시킨다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필해침에서는 공식이 한 가지 있는데 보호 여유도에 대한 공식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보호 여유도 퍼센트, 이때 퍼센트가 붙을 때는 항상 곱하기 100을 해준다라는 거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계산기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회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필회기 시설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할 것.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필회기의 성능 또한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봐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접지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지공사는 무엇이냐면 전기를 땅으로 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접지의 지가 땅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누전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는 등 약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도 보호하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접지공사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접지 목적에 따른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보면 되냐면 첫 번째는 개통접지입니다. 개통접지는 무엇이냐면 고압전로와 저압전로가 혼쪽씩 감전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개통접지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락 검출용 접지는 누전 차단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만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감전되는 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전 차단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락 검출용 접지를 해준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등전이 접지입니다. 등전이 접지는 병원에 있어서 의료기기 사용 시 안전에 대한 것이죠. 병원에서는 반드시 일반보다 더 중요하게 안전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능용 접지는 전기 방식 설비 등의 접지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 네 가지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눈으로 익혀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전기 기사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지만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종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기 때문에 직접 접지 방식 중에서 이상전압 발생 시 우려가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이라는 밑줄,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깝다 정도만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기기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게 개념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접지 시스템에 개통접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KEC가 2021년도에 변경되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통의 종류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TN-계통, 그 다음은 TT-계통, 그 다음은 IT-계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고 우측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제1문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전원계통과 대지의 관계로서 변압기의 정지 상태를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T는 무엇의 약자냐면 테라의 약자입니다. 이때 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땅 혹은 대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맨 앞에 T가 붙었다 하는 것은 전원계통과 대지를 직접 접속하는 거다. 그래서 T가 붙을 경우는 대지에 직접 접속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때 I는 무엇을 뜻하냐면 인슐레이션을 뜻합니다. 인슐레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절연 처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단어만 알고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자에 I가 붙었을 경우에는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시키거나 이 부분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자는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와의 관계로서 설비의 접지 상태를 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T는 테라를 뜻하는 것이고 이때 N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봤던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은 중성, 중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때 중립이란 뜻은 무엇이냐? 통상적으로 중성점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자는 중성선과 보호도체에 배치되는 것으로 첫 번째 S는 무엇이냐면 separate, 분리하다, 구분 분리라고 봐주시면 되죠. 분리.
그 다음에 C는 무엇이냐면 분리의 반대인 컴바인이 있습니다. 가끔 광고 보면 호텔스 컴바인 광고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텔들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결합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성성과 보호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알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한글 부분을 어렵게 외우는 것보다는 몇 개의 단어만 암기하여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주면 되고, 접지 적용 대상도 별표 한 개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주면 되겠고, 계속 내려가서 접지 비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암기해주면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 위주로 암기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눈으로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 화재 경보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대책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에 있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 볼 수 있고, 구분하는 색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급 화재는 나무 종이와 같은 가연물이 타고 난 후에 재가 남는 화재가 되겠고, 적응되는 소화기로는 물 소화기, 그 다음에 강화액 소화기, 그 다음에 산알칼리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 소화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을 경우 물은 쉽게 얼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강화액 소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을 용해함으로써 물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소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강화시킨 게 말 그대로 강화액 소화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산알칼리 소화기는 무엇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과 황산을 결합했을 경우 CO2 생성되는 압력으로 방사되는 것이 산알칼리 소화기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무엇이냐면 유류나 가스 화재로서 구분색은 황색이 됩니다. 자, 그럼 B급은 석유나 인화성 액체와 같은 유류가 타고 재가 남지 않는 화재로서 여기다 물을 부을 경우에는 불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주방에서 식용유로 요리를 하다가 불이 붙었을 경우 당황해서 물을 붓게 되는데, 이때 물을 붓게 되면 불이 더 커지므로 이때는 양상추나 양배추 같은 큰 채소 같은 거를 덮어줌으로 해서 질식 효과로 불을 꺼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급 화재에서 유류 화재에서는 첫 번째 포소화기를 사용합니다. 포소화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거품을 뜻합니다. 거품. 이때 포는 거품을 뜻하게 되는데, 가연물 표면을 불연성 거품으로 피복함으로써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불을 끄는 것이 포소화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는 분말 소화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열분의 반응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질식작용 혹은 증발에 의한 냉각작용으로 소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각 효과에도 있는 전기 화재에도 사용되는 것이 분말 소화기가 된다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말 그대로 전기 화재로서 전류가 흐르는 화재로 청색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화기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서 구분색은 무색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화재 시에는 높은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같은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이 금속 화재를 끌 수 없다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K급 화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K급은 무엇이냐면 주방 화재입니다. 주방 화재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용유 화재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 첫 번째 누설 전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보호 여유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해기의 성능, 그 다음 네 번째는 접지 목적에 따른 종류,
다섯 번째 소화 대책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구분색은 무엇인지, 그 다음 적응되는 소화제는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